마스카이 시크릿 노트 제5화 얼방법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지금 카메라로 나오고 있는데 좀 그렇다. 반팔의 분홍토시 좀 그렇다. 반팔의 분홍토시 좀 비주얼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얼방법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제 나이에 맞게 귀엽게 이쁘게 상큼하게 분홍색 토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좀 방송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그 앞에 HCOT 인벤 그 히어로즈 오브 리그 조지 형식이 끝나고서 지금 이 세트장을 다시 꾸미느라고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더운데 이럴 때는 집에서 좀 그냥 편히 휴식을 취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어로즈 리그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 인벤 리그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얼방법사 덱을 준비를 했는데 자, 얼방법사예요. 얼방법사는 일단 전형적으로 또 벽덱이죠. 벽덱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덱이에요. 혼자 하는 덱이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의 최소한의 드로우를 위한 하수인들과 그리고 상대를 끝낼 수 있는 딜카드 이런 식으로 좀 덱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예전에는 얼음창을 안 썼었는데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오래됐죠. 한 몇 달 전부터는 얼음창에 대한 그 어떤 효용성, 좋은 점이 좀 알려지면서 얼음창까지 활용해 주는데, 또 특히 얼음창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타우리산과 함께 했을 때 0코스트를 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얼음창이 좀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방법사는 벽덱이죠. 벽덱. 첫 화에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벽덱이라고 하면은 좀 혼자 노는 덱이거든요. 게임을 상대하고 같이 해주질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거라서 뭐 손님전사, 대표적으로 손님전사, 뭐 옛날에 가지짠 주문도적, 요즘 기름 주문도적은 좀 그래도 요즘에 같이 해주려는 어떤 좀 의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름 도적은 좀 약간 착해졌지만 최근에 손님전사 그리고 얼방, 이게 아주 대표적인 벽덱인데, 사실 이 두 덱은 컨셉이 거의 비슷해요. 손님전사가 하수인을 많이 까는 것 같고 손님 같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손님 그리고 거품무는 광전사 돌진해서 끝내는 덱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손님이 얼음화살, 거품무는 광전사가 화염구,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전사도 드롤 많이 넣고 얼방법사도 드롤 많이 넣고, 그럼 이 덱의 목적은 뭐냐, 결국 궁극적으로 드롤에서 요걸 찾는 거죠. 요렇게 요걸 찾아서 상대 본체에 내 마법만으로 데미지를 넣겠다, 그런 덱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강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 게, 요걸만으로 계속 좀 약간 중복될 수가 있어요. 얘기가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기 쉽게 몇 번씩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얘기를 뭐 20번, 40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요걸 찾는다. 결국에 요거예요, 요걸 찾는다. 그러면 카드들의 역할은 뭐가 될 것이냐? 하수인은 필요가 없어요. 하수인은 필요가 없고, 아주 소수의 드로우용 하수인, 보통은 요런 하수인과 마법을 써주는데, 뭐 이 카드들의 역할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카드의 역할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서 뭐 그냥 뭐 하나 팁 같은 걸 드리자면은, 이렇게 만약 핸드에 다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야 될 우선순위 하수인이 뭐냐,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덱 압축을 하려면은 과학자가 제일 먼저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스탯도 얘가 필드 싸움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2 정도의 하수인이면은 좀 약간 필드 싸움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왜 빨리 나가냐면은, 이 과학자 들고 있는데 핸드에 이런 거 들어오면 사람 짱나는 거거든요. 사람 짱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과학자를 먼저
꺼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위로 나가야 될 합신이 뭐냐? 마지막에 나가야 될 합신이 뭐냐? 3만화에 고민 좀 할 거예요. 3만화에 내가 신비한 지능과 수행사제 중에 뭘 낼 것이냐, 요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때는 보통은 신비한 지능을 써주는 게 좀 좋습니다. 상대가 어떤 돌진약권이라든가 위닝마법사라든가, 그래서 내가 이 1-3짜리 하수인이 나가서 하수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5만화에 나가서 마법사 영웅 능력이 뭐겠습니까? 화작, 마법사 영웅 능력으로 톡 쳐가지고 최소한 2장 이상 뽑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이런 카드 다 쓰고 드로 카드가 정 없을 때 나가는 카드가 좀 수행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알아봤고, 이하수인들은 역할이 좀 똑같죠. 하수인과 이하수인들과 마법은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점은 탈로스를 아끼지 마세요. 탈로스를 뭐 마지막에 피니시 콤보를 위해서 아낀다 이런 것보다는 핸드가 순환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핸드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하수인을 나가서 드로우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딜카드가 있는데, 딜카드도 역시 똑같죠. 불덩이 장렬, 화염구, 얼음화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가지 딜카드가 있는데, 그러면 딜카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염구, 얼음화살, 얼음창, 불덩이 장렬.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에 약간 막 써도 되는 마법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 중에 막 써도 되는 마법은 뭘까요? 이 중에 막 써도 되는 마법은? 다 알아. 화염구는 좀 막 써도 돼요. 지금 옆에서 PD님이 어라 이러고 계셨는데, PD님 반성하셔야 되고요. 자, 이 중에 약간 막 써도 되는 마법은 뭐냐? 화염구예요. 화염구를 왜 막 써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막 딜카드 어쩔 수 없이 필드 정리용으로 써야 돼. 내가 지금 안 쓰면은 죽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이걸 써도 되는 게, 이 애들은 코스트가 낮아요. 코스트가 낮다는 의미는 뭐냐? 한 턴에 다른 액션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턴에 다른 액션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얼방 걸고 뭐 염구, 얼음창, 그리고 화염구 이런 식으로 한 턴에 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화염구 2장을 동시에 쓰게 되면 화염구 2장은 이미 8만화가 소비가 되죠. 이미 8만화가 소비가 되면은 다른 액션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션이나 코스트의 측면에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빈결기가 3개가 있는데, 자, 눈보라, 얼음의 오리, 냉기돌풍, 이렇게 빈결기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아끼지 않고 써도 되는 마법은 오히려 눈보라예요. 눈보라. 얼음 해오리는 최소 코스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얼음 해오리, 화염구, 얼음 방패, 아니면은 그리고 뭐 얼음 해오리, 또 뭐 얼음 화살, 얼음창,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음 해오리를 아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얼음 해오리가 눈보라보다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 로데브가 나왔을 때 이 얼음 해오리는 8만화 코스트로 쓸 수가 있는데, 눈보라는 11만화 코스트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껴줄 필요가 있고, 또 그쵸, 채팅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얼음의 우리, 파멸의 예언자 뭐 이런 콤보. 물론 파멸의 예언자는 눈보라랑 같이 써도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눈보라는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있는 마법이기 때문에 눈보라 자체로도 필드 정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필드 정리 후에 이 눈보라는 뭐와 콤보가 차라리 좋냐면, 눈보라로 한 턴 묶어두고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정리, 요런 게 좀 좋아요. 눈보라로 묶어두고 불기둥으로 정리, 요런 식으로 좀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력이 없는 얼음 해오리는 이 얼음 해오리와 파멸의 예언자, 요런 콤보로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멸의 예언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따가 좀 심도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딜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딜 카드들은 최대한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딜 카드들은 우리가 탈진법사라면은 얼음 화살 뭐 막 써도 되는데, 우리는 얼방 슈팅법사이기 때문에 이 딜카드가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본체에 들어갈 최소한의 데미지를 항상 계산을 해가면서 내가 알렉스라자 이후에 나머지 15 데미지, 그리고 상대가 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뭐 22 데미지 내지 23 데미지까지, 23 데미지 정도를 어떤
콤보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거를 계속 설계하는 덱입니다. 그래서 이 딜 카드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방법사야. 내가 얼방법사인데 상대가 갑자기 뭐 산악거인이 나왔어. 산악거인이 나왔어. 그러면은 산악거인을 내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아프다고 거기다 얼음 화살 쓰면은 안 됩니다. 거기다 얼음 화살 쓰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무조건 딜 카드는 좀 모으면서 그럼 필드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필드 정리는 광역기를 많이 쓰죠. 광역기와 빈결기. 아까 방금 전에도 좀 약간 살펴봤지만 좀 지울게요. 살펴봤지만 빈결기를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써주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냉기돌풍은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보이는 카드예요. 이게 대회에서는 좀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많이 안 보이는 이유가 요즘에 개체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상대가 뭐 어떤 예를 들어 손님이라든가 뭐 위니 흑마법사라든가 그러니까 냉기돌풍은 최대 3개밖에 못 올리고 얘네는 전체를 올리죠. 그 차이 때문에 냉기돌풍이 외면을 받는 건데 3개를 올리는 게 어떨 때 좋냐면은 그 드루이드전에 이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드루이드가 멸종을 하면서 같이 사라진 카드가 요즘에 냉기돌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해서는 뭐 별로 딱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눈보라하고 얼음에 우리는데 뭐를 먼저 쓰는 게 좋나 이거는 아까 또 말씀드렸고 역시 뭐 눈보라를 먼저 써주는 적이 좋다. 그리고 얼음에 우리는 빈결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빈결시키고 내가 그 다음 액션을 준비하는 카드가 얼음의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결기 외에 또 하나 정리해주는 거 불기둥. 근데 요즘엔 불기둥도 한 장 정도 좀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손님전사에서 그룹마시엘 스크림을 빼는 거랑 비슷한 이치예요.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얼려두면서 시간만 끌고 드로우 카드로 드로우를 많이 봐서 최대한 드로우를 넣어서 30장을 다 보겠다. 그래서 핸드만 모으면 내가 이긴다. 사실 저는 그게 좀 얼방법사의 컨셉에 맞는다고 봅니다. 얼방법사 자체가 어차피 내가 얼방 걸어두고서 나 혼자 하겠다는 그런 아주 악랄한 덱이기 때문에 불기둥은 뭐 하나 정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버티는 카드가 이런 카드 있죠. 얼음 방패, 얼음 보호막. 얼음 방패, 얼음 보호막 이 카드들은 뭐 역시 뭐 보실 것도 없이 그냥 얼음 방패, 얼음 보호막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얼음 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들고 가는 게 아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걸 과학자가 걸어주는 것보다 아예 들고 가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이 들고 가는 게 좋을 때 얘기는 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악거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맞아주세요. 쿨하게 얼음 보호막 걸고 그냥 맞아주세요. 맞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가 이렇게 4장인데 보조 카드들이에요. 알렉, 타우리산, 안토니다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 카드들이 있는데 참 이거 안 되겠어. 더워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오너 이거 봐 이거 자국 난 거 봐. 제가 피부가 좀 여려요. 그래서 안 해. 됐어. 안 해. 치사해, 안 해. 그래서 타우리산, 알렉스라자, 안토니다스 이렇게 있는데 안토니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두 카드는 필수예요. 얼방법사를 함에 있어서 알렉스라자와 타우리산 이 두 장은 굉장히 필수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알렉스라자의 역할은 상대의 체력을 깎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양꾼전을 제외하고 절대 본인에게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대에게 쓰는 편이 좋은 게 왜냐?
왜냐하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당연히 내가 초반부터 이 덱은 필드 싸움이 안 되는 덱이에요. 필드 싸움을 포기하고 상대 하수인들을 마법으로 정리하면서 버티면서 드로우를 하는 덱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 본체에 데미지를 넣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상대 본체에 대한 데미지는 한 번에 알렉스라자로 넣고, 그리고 타우리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하수인이 되겠습니다. 타우리산은 왜 사용에 주의가 요구가 되냐면은 개인 방송할 때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뭐 얼방법사나 또는 뭐 무한 화염구 마법사 이런 걸 할 때 이런 질문이라기보다 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타우리산이 손에 있어. 그리고 내가 6만화 코스트야. 근데 왜 안 나감? 무조건 6만화만 되면 타우리산 나가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무조건 왜 안 나감? 이거 무조건 나가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나가는 카드가 아니고, 특히 콤보 덱에 있어서는 콤보를 좀 줄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 핸드에 들고 있는 카드가 쓸모없는 카드들이면 타우리산이 나가면 안 되고, 이 나가서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떤 코스트를 줄일 것이냐? 이 얼방법사에서는 요거 두 개를 좀 최소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요거를 최소한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이게 왜 줄여주는 게 좋냐면은 콤보 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콤보를 넣을수록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건데, 상대가 보통 킬각을 예상할 때 마지막에 요거까지 예상을 해요. 내가 10만화 코스트야.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화염구, 얼음화살 15데미지구나. 그래서 15데미지로 체력을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딱 그때 우리가 화염구, 얼음화살, 얼음창을 쓴다. 딱 이러면은 바로 19데미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화염구는 아까 막 쓰는 카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줄여줘야 된다. 물론 뭐 다 줄여주면 좋죠. 이런 거 줄여주면 좋고, 근데 뭐 줄여주는 카드에 불덩이 장렬 요거는 의미 없어요. 불덩이 장렬은 어차피 한 턴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타우리사는 이런 식으로 좀 콤보 카드를 활용해 주는데, 특히 우리가 이따가 또 재밌는 경기를 하나 볼 건데, 거기서 보면은 이런 얼방법사 알렉스라자를 쓰는 덱 외에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말리고스 덱을 쓰는 마법사 영상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말리고스를 활용하는 덱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얼음화살, 얼음창을 다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따 그 덱 영상을 살펴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토니다스는 언제 쓰는 하수인인가요? 안토니다스는 오히려 막 써도 돼요. 이거는 사실 그냥 내가 너무 얼방 빠질 것 같다, 위험하다 싶으면은 안토니다스를 도발 역할로 그냥 던져도 괜찮습니다. 이 안토니다스의 역할은 보험이에요. 보험.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딜은 충분해요. 알렉스라자 이후에 내 카드를 다 모을 수만 있다면 알렉스라자 이후에 불작, 얼음화살, 얼음창, 화염구 뭐 다 있어. 그래서 딜은 충분한데, 안토니다스의 역할은 뭐냐? 내가 어떤 좀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딜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좀 소모를 했다. 어쩔 수 없이 뭐 화염구를 썼다거나 뭐 얼음화살을 썼다거나, 그래서 딜 카드가 없는 경우에 화염구를 만들어 오기 위한 보험이지, 이 안토니다스가 뭐 화염구를 안 만들어 준다고 해서 못 이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안토니다스가 화염구를 만들어서 얼방법사 박밀전사 이길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못 이겨요. 박밀전사는 안토니다스가 나가서 뭐 화염구를 한 3-4개 만들어도 어차피 못 이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막 좀 던져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박밀전사는 포기하고 가시고, 자, 안토니다스는 보험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인들이 아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아껴야 되는 게 알렉이랑 타우리산. 자, 요거는 좀 굉장히 아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수인이 우리가 이 파멸의 예언자인데, 저는 사실 오늘 이 하수인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이 강의에서 이 파멸의 예언자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얼방법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던지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언제 던지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승패가 완전히 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손에만 쥐고 있다가 아끼다가 또 못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 빨리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약간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간략하게 생각해보지 말고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죠.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거를 아낄수록 좋은 직업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기계법사. 기계법사. 얘를 좀 막 던져도 괜찮습니다. 얘를 초반에 내줄수록 좋아요. 오히려 초반에 내서 상대의 템포를 한번 죽이고 그 다음에 약하더라도 과학자, 전리품, 수행사제 이런 게 나가서 좀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2마나 또는 3마나 코스트에 내가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는 얘를 던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더 아껴봤자 마법사에게 기계법사 또는 뭐 템포법사 요즘에 그리고 뭐 메디보법사는 뭐 제외하고 기계법사 또는 템포법사 이런 거에는 요거를 늦게 냈을 경우에 어차피 얼리든지 말든지 화염구를 맞아요. 화염구를 맞고 얘가 죽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초반에 차라리 좀 던져서 템포를 먹는 용도로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기계법사나 템포법사한테는 좀 아껴뒀을 때 좋은 점은 하나가 있는 게 아껴뒀을 때 좋은 점은 상대가 거울상을 분명히 사용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그 거울상에 대해서 요거를 카운터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 거울상 안 걸어주거든요. 거울상을 걸어주면은 진짜 바보 멍충이고 안 걸어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초반에 던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제. 기계법사는 초반 사제는 절대 쓰지 않는다. 요 사제한테는 계속 요거를 아껴서 최후의 순간에 써도 괜찮아요. 얼음의 오리 파멸의 연자, 눈보라 파멸의 연자로 이거를 굉장히 아꼈다가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요즘에 사제들이 배가 불러서 고통이라는 카드를 잘 안 써요. 지금 인벤 덱 시뮬 게시판에 올라오신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요즘 좀 잘 나가는 사제들 덱을 보면은 고통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통이라는 카드가 없으면 사제는 파멸의 연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레알리. 교회 누나가 데려가서 뭐 데려가면 터지는 거지. 데려가봐자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암흑감기로 끌어가도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사제전은 아껴서 써야 된다. 이걸 사제가 만약에 사제 필드에 얼려놨을 때 이걸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키나이, 치유의 마법진, 나루의 빛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데려가서 유전자 변이 암강양주. 여러분 사정 말고 어서 그렇게 또 뺏기고 와가지고 어서 그렇게 막 다 끌려가가지고 지금 피해 의식만 쩔어 있어요. 사제. 그래서 암강 유전자 이런 거 랭크 게임에서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제전은 끝까지 아껴주세요. 사제전 끝까지 아껴주시고 그다음에 술사전인데 기계술사한테는 당연히 초반에 던지고 아니다. 이건 좀 달라요. 초반에 던지는 경우는 내가 핸드에 네아라 수인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드로우 카드가 너무 없을 때는 기계술사한테는 빨리 던져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미 초반이 약간 지났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 파멸의 예언자를 좀 늦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대지 충격을 기계술사들이 기술이가 한 장, 1에서 2장, 정말 많으면 2장 쓰는데 이 2장 쓰는 기계술사도 거의 좀 없는 편이고 정말 많아봐야 한 장이기 때문에 기계술사한테도 좀 약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게 괜찮고 그 다음에 클래식 술사한테는 클래식한테는 무조건 초반에 그냥 던집니다. 초반에 막 던져. 왜냐하면 이게 늦게 나가봤자 사술 2장, 대위 충격 2장을 쓰기 때문에 자동 제압 로봇이 필드에 있으면 내야 됨. 내는 게 괜찮아요. 자동 제압 로봇이 만약에 하나 떨렁 있다.
그럴 때 이거 던지면은 상대가 그걸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돼지무기라든가 불토라든가 강화철퇴라든가 이런 카드가 필요하고, 이런 카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카드가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상대에게 뭘 강요할 수 있느냐? 3마나 코스트에도 쉬게 할 수가 있어요. 3마나 코스트. 그러니까 파멸의 예언자의 역할은 필드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필드를 정리하는 그 자체보다는 필드를 정리를 하면서 다음 턴까지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아무것도 못 내도록 그 억지시키는, 억지제의 역할을 하는 게 파멸의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멸의 예언자는 초반에 뭐 그런 식으로 써주시고, 사냥꾼한테도 초반에 내주실수록 좋습니다. 역시나 사냥꾼한테도 얼음의 오리 파멸의 예언자 뭐 기다리시지 마시고 뭐 2마나 3마나에 던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냥꾼은 얼려봤자 어차피 늑대 기수 달려오고 비전골렘 달려오고, 이게 얼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리는 거 기다리는 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냥꾼한테는 역시나 네, 초반에 좀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흑마법사가 있는데, 흑마법사, 자, 흑마가 있고 거욱이 있겠죠? 흑마가 있고 거욱이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미드냥꾼은 어떻게 하나요? 미드냥꾼은 사바나 사자 넣은 돌진냥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던져주세요. 사냥꾼은 돌량 1, 2, 3가 있을 뿐, 미드냥꾼, 뭐 운영냥꾼 이런 거, 하이브리드 냥꾼 이런 거 없어요. 돌량 1, 돌량 2, 돌량 3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흑마법사전이에요. 자, 흑마법사에서는 흑마법사가 있고 거인 흑마법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약간 역발상을 어떤 부분에서 가질 수가 있냐면, 흑마법사한테 아끼는 게 더 좋아요. 이거를 초반에 던지는 것보다 흑마법사에 아끼는 게 더 좋아요. 거인 흑마법사에는 오히려 좀 약간 빠르게 던져주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이게 초반 덱이니까 초반에 이걸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흑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대회 영상 같은 거 좀 찾아보시면 아시는데, 얘는 필드에 가득가득 채우거든요. 필드에 가득가득 채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필드에 이렇게 꽉 차는 경우가 많아요. 꽉 차는 경우가 딱 많아가지고 빵 얼리고, 이렇게 딱 파멸의 연재 이렇게 딱 내주면은 아무것도 나오질 못해. 올빼미가 있어도 쓰지를 못해. 그리고 올빼미를 보통 한 장 정도 쓰기 때문에 파멸의 예언자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비교 한번 해줄까? 자,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흑마법사전은 이 파멸의 예언자를 빈결기와 함께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아껴주시는 편이 확실히 좋고요. 거인 흑마전은 약간 빨리 던지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 거인 흑마는 영착도 쓰고 올빼미 2장 쓰죠. 그리고 또 뭘 써요? 암불 2장 쓰죠. 또 뭘 써요? 뭐 지불 건폭 쓰죠. 뭐 많이 써요. 그런 광역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후반에 가서 내가 이거 눈보라 종마리로 상대 거인이랑 비룡이랑 다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거 거인 흑마전에 나가는 베스트 타이밍이 뭐냐? 상대가 비룡 하나 나왔을 때, 비룡 하나 딱 나왔을 때 이거를 딱 던지면은 되게 상대에게 한 턴을 억제시킬 수 있는, 왜냐면은 보통은 비룡이랑 산악거인이 같이 있을 때 비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산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 턴에 산악거인이 못 나오고 있으면 올빼미나 검은 폭탄을 써야 돼.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2턴을 번다는 얘기고,
두 턴만 벌면은 거인흑마전은 그 얼방법사가 패를 모으기에 따라서 10만화 바로 되자마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가는 용도로 거인흑마전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인흑마전은 좀 빨리 던지기, 악마법사전은 오히려 좀 아껴주기. 그리고 또 남은 직업이 뭐가 있냐? 전사전. 박밀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렇죠. 포기하면 편한데 자, 그래도 제가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자, 박밀전사전에서는 좀 약간, 그래도 좀 빨리 내주시는 편이 좋아요. 빨리 내주는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나중에 가면 결국 박밀이나 마격을 맞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얘가 박밀이나 마격을 대신 맞아줬을 때 내 다른 하수인들이 살아난다. 뭐 약간 그런,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큰 하수인은 쓰지 않으니까 없고, 그러면은 좀 빨리 던질 때, 어떨 때 빨리 던지는 게 좋느냐. 방제작이나 수행사제가 있을 때, 그 하수인들은 데미지를 입으면은 좀 뭐 드로우를 한다던가 방어도가 올라간다든가, 특히 방어구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수인들과 같이 있을 때 광역기도 못 쓰거든요. 다른 하수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광역기를 쓰면은 방어도가 무한정으로 올라가지고 그 방제작은 약간 이걸로 잡아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방제작 같은 거 있을 때 좀 약간 빨리 던져주시고, 상대가 만약에 2만화 코스트에 방제작이 바로 나왔다. 그럼 나도 2만화 코스트에, 그러니까 뭐 후공이든 선공이든 나도 같이 깔아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초반에 방어구 제작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박밀이나 마격, 그러니까 여기다 마격을 쓰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마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방제작을 좀 따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방제작을 따고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좋게 갈 수가 있겠고, 상대가 손님이다. 손님일 때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인데, 손님일 때는 제압기가 마무리 일격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 일격 2장밖에 없기 때문에 손님 상대로는 좀 아꼈다가 써도 괜찮아요. 이걸 아꼈다가 써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불기둥이나 눈보라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불기둥이나 눈보라 써도 되니까 아꼈다가 손님이 좀 풀렸을 때, 또는 역시나 방제작 수행사제가 좀 쌓여 있을 때, 이때 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법, 사제, 술사, 양권, 흑마, 전사, 도적. 그리고 또 뭐 있더라? 학생의 직업이 기사, 드루이드. 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기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세모예요. 이거는 사실 이 얼방법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만만한 게 기사거든요. 기사는 발로 해도 이기기 때문에 그냥 뭐 내고 싶을 때 내요. 이거를 뭐 처음에 그냥 내도 괜찮고 아꼈다가 마지막에 내도 괜찮고, 그냥 사실 굉장히 좀 완전 만만해가지고 참 착한 친구죠. 우리의 친구 성기사. 좀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은 시크릿 노트 1, 2, 3, 4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4회가 제일 댓글이 적었어요. 조회수는 비슷했거든요. 조회수는 한 14,000 나왔는데, 조회수는 14,000인데 댓글 아무도 안 달아.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이 기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한 4번, 5번 다시 보기 하지 않으셨을까. 똑같은 분들이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기사는 네, 자, 기사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진 않고 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뭐 기사전은 좀 약간 막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적전. 도적전 같은 경우에는 아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껴주는 편이 왜 좋냐면은, 물론 도적도 제압기가 좀 많아요. 혼절이 있고 맹독이 있고 폭칼이 있고
절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아껴주느냐? 이걸 아껴주는 이유가 뭐냐? 도적의 딜카드는 무한정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흑마법사전에서 거인흑마전에서는 왜 아껴주지 않았느냐? 거인흑마법사의 딜카드는 거인이거든요. 근데 도적의 딜카드는 도적 하수인이 아니라 도적 스펠, 그 마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아껴뒀다가 얘가 만약에 혼절이 없으면 얘를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맹독폭발 쓰고 막 절개 쓰고 막 보시면은 생쇼하는 도적들을 여러분이 랭게임에서 가끔 만나시게 되는데 그렇게 딜카드를 빼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도적전에서 개념은 얘는 07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딜카드를 빼는 의미로 좀 아껴뒀다가 빈결기와 함께 사용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루전, 이제 마지막으로 두루전인데 이 얼방법사의 가장 카운터가 얼방법사로 가장 힘든 직업이 두루 그리고 박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뭐 요즘에 많이 착해지긴 했는데 약을 먹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드루이드가 특히 약을 먹었을 때 그거를 좀 템포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파멸의 예언자 얼음 회오리예요. 근데 드루이드가 이걸 잡기 위해서는 뭐 천벌 휘둘러치기 또는 자연의 군대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드루이드는 또 덱 자체에 굉장히 좀 그 숲의 소호자라는 아주 좋은 침묵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멸의 예언자를 좀 써도 괜찮은 타이밍이 언제냐? 빈결과 파멸의 예언자를 쓰고 플러스 빈결기가 하나 더 있을 때 드루전은 더블로 써주셔야 됩니다. 드루전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드루아 수인들은 눈보라 하나로는 정리도 힘들고 불기둥 하나로도 정리가 안 되고 파멸의 예언자, 뭐 얼음의 올 이런 거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번 턴에 상대가 뭐 예를 들어서 하수인을 쫙쫙 깔아놨는데 그러면 내가 얼음 회오리 파멸의 예언자를 했어. 근데 상대가 숲의 소호자가 나왔어. 그럼 다음 턴에 다시 한번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래서 빈결을 2번만 시키면은 드루는 그게 포인트인데 드루를 2번 딱 얼리면은 드루이드가 약간 힘이 빠져요. 왜냐면 걔들도 한 턴에 한 개의 하수인 또는 한 개의 마법 이 정도밖에 못 쓰는 아주 무거운 것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턴, 2턴 정도만 묶어줘도 제가 굉장히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노루는 포기 안 해도 돼요. 노루는 이길 수 있어. 노루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직업이고 포기하면 편한 직업은 이거죠. 박밀 만났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말리고스를 쓰는 덱이 아니다. 말리고스 쓰는 덱이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리고스를 쓰는 덱이 아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한 30분 경기하고 상처만 남을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파멸의 예언자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쨌거나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가 얼방법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척도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긴 시간을 파멸의 예언자에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경기 영상을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드루이드전으로 가시죠. 저번 거는 괜찮았어요. 오늘 건 아니었어. 이 경기는 하우스컵 오렌지 선수의 경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얼방법사는 이제부터는 설명이 어느 정도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게 핸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드로우 카드 위주로 들고 갑니다. 어떤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 양꾼 매치. 핸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이거 여기서 드루이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덱 순환이에요. 덱 순환. 법사를 그 제가 방송을 할 때 이 뒤에는 어떤 법사의 경우에 어떤 질문을 좀 어떤 얘기를 좀 듣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손님 전사를 해요. 손님 전사를 하는데 핸드에 막 손님 2개가 들어와. 그러면은 와 핸드 되게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콤보를 처음부터 들고 시작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콤보를 들고 시작하는 건 좋지 않고 이런 드로우 카드를 통해서 내 패를 소모를 시키면서 덱을 순환시키면서 콤보를 찾는 게 좋아요. 한 대를 쳐놓는 판단. 그 2다음 턴에 찍어서 잡겠다. 그렇죠. 노루는 어차피 할게 없으니까 착해서 지금 약도 못 먹고. 쳐놓는 판단하네요. 이 코스트에 이러면은 전리품이 나가야겠죠. 그렇죠. 아 근데 핸드 진짜 좋거든요 지금. 또 이게 방금도 보셨죠? 과학자와 전리품이 있을 때 뭐부터 된다? 과학자부터 그 된다. 자체가 애초에 2딜씩 지금 들어가는 거라서. 아 이거 전혀 원하지. 근데 저는 손님 다 빼고 멀리 권합니다.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사 미러전 뭐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손님 다 못할 수도 있고 근데 혹시 빼버려요. 무서우면 이제 얼음 방패를 깔면 되죠. 네, 노루전도 들고 갈 만하죠.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천벌 맞기 싫으면은 이제 2장 이상 들어보겠다. 그러면 얼음 방패를 깔고. 여기선 드루이드의 4코스트 플레이를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네. 수행소를 내는 게 수행사제. 낫지 않나. 근데 여기 4마나 플레이로 설령 침묵을 자, 잡아서 수행사제까지. 카메레온자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플레이를 한 급속. 조금 한 턴이 늦었다라고 좀 쓸수 보여줘요. 없어요. 살로스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 카드 겸용이고 주문 공략력의 역할도 있죠. 그것도 괜찮아. 살로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면, 그러니까 언제 들고 가고 언제 안 들고 가냐면 아 여기서 내 핸드에 다른 드로우 카드가 없다. 그러면 들고 가요. 아, 근데 너무 떨어져. 내 핸드에 다른 드로우 카드가 뭐 한두 개 같이 잡혀 있다. 그럴 때는 살로스를 빼셔도 괜찮습니다. 소환은 준 이거 좋아요. 야, 벌목께서 알 나오고. 좋아요. 오렌지 눈보라. 선수도 힐봇이 있어요. 이 요새 또 전리품과 유행하는 탈로스의 언어상 결정적인 힐봇도 차이점이 하나씩 뭐냐면 있나 전리품은 오, 공격력이 이거 1이고 2고 탈로스는 공격력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필드 공격력. 싸움에서 공격력 2짜리가 의외로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 힐봇의 용도가 뭐냐? 라면 유일한 약점이 이제 돌진 양꾼. 그걸 상대로 한 번 정도 힐을 해서 버틸 수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돌진 양꾼이 딜을 넣기 시작할 때쯤엔 이미 손패가 마르고 있을 상황이고 그걸 힐을 해주고 얼음 보호막으로 버텨줌으로써 상대의 누적딜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모르겠는데 여기 6턴 치유 로봇이 한 장 있는데 7턴 라그 8턴 저 치유 로봇이 한 네. 터블선 나왔어. 두 달 정도 전에는 해외 덱에서 많이 기용이 됐었어요. 빠지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게 어떤 용도가 있냐면은 제가 만약에 얼방을 다시 걸었다. 있으니까 타블릿은 연구를 쓰는데 얼방을 이러면 걸었을 또 때 드루이드가 템포를 핸드에 얼방이 한 타임에 갖고 아, 오거든요. 말고 있는데 타오리사 먼저 자, 깔고 얼방 자체는 한 번 빠지면은 또 빠지기가 쉬워요.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체력 1로 얼방이 빠졌다. 무서운 게 근데 내가 다음 턴에 얼방을 다시 걸어봤자 상대가 영웅 능력, 만약에 마법사다. 그러면은 이게 영웅 능력만으로 다시 한번 얼방을 뺄 수가 있고 사냥꾼이다. 고정 사격만으로 다시 한번 얼방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얼방이 빠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치유로봇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일단 절대로 그냥 저거 못 꺼내는 게 타블릿 다시 안 쓰고 딜카드와 드로우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먼저 타우리탄을 내놨다가는 야포와 자연의 군대를 두 코스트나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자군 야포까지 각을 잡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플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알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 네, 일단 골목길에서 광역이 지금 오렌지 선수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선수예요. 이게 그냥 뭐 눈보라건 정말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 최근에 기세도 좋고 지식의 고대 중요. 여기서 그냥 네. 지식 나 화염고 정도는 그냥 써도 괜찮고 7만원 지식 저는 라그가 좋은 것 같아요. 라그요? 어디를 맞아도 라그가 좋은 것 같아요. 오렌지까지 봐요. 얼음화살이 그렇죠. 한장 빠졌다. 그러면은 라그를 잡으려면 변이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면 딜 카드가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변이를 빼고 치유 로봇을 넣은 것 같거든요. 모든 덱들을 보면 지금 변이가 없는 덱들이에요. 그래서 라그나스 꺼내나요? 라그나스 나갑니다. 충분히 낼만한 호이 선수 본체로 들어가도 좋은 상황이에요. 본체로 좋아요. 꽉 찬 직구. 자 이러면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어차피 그냥 여기서 걸려있는- 타오리- 얼방법사 할 때 있어서 가장 카운터 가수이 역시 좀 그리고 저거죠. 탈로스로 라그나로스. 살짝 드로우까지 해서 네. 새로 들어오는 카드까지 줄여주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저것 어차피 때문에 뭐 나이사를 하면 좀 대회에 들고 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아니면 왜냐면 영웅 대회에서는 위해서. 라그나로스나 거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랭크 게임에서 라그나로스가 그다지 많이 보이는 편이 아니라서 네.
박사봄 때문에 나이로 사냥꾼이랑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러면 박사봄이나 거인은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애들은 계속 얼리면 되는데 숲에서 오자. 문제는 그거죠. 저 라그나로스는 얼려둬도 미사일을 쏜다는 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100%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라그가 방법이에요. 정 무서우신 분들은 나이사 하나 정도 넣는 네. 것도 생각해 볼 만은 한데 라그의 침묵 걸면 어차피 그거 그래 넣어도 안 나올 거니까 근데 그건 안 넣으시는 편이 더 괜찮습니다. 많이 도박적인 수고. 여기서 로데브와 망령이 나간 다음에 네. 영웅 능력으로 탈로스만 잡아줘도 지금 50%의 확률로 월방법사가 들어가면 이번 턴에 드로우를 꽤 많이 봤음에도 월방을 불구하고 한턴 날리는 거거든요. 딜 카드가 한 개도 안 잡혀 있죠. 그 자군야포 무서우면 화염구 월방을 하나 쓸 잡힌 건 이미 텐데. 써버렸고. 네. 근데 타우리산이 네. 안 죽으면은 네. 솔직히 좀 드루드 입장에서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2번을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얼음방패 이미 2개 잡혀 있고 알렉스트라자가 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딜을 넣었다가는 조금. 근데 여기서 이제 월방을 한번 빼기 시작을 하면은 네. 일단 드루이드가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드로우를 그냥 보고. 이거는 약간 좀 꼬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로데브를 굳이 안 써준다. 그렇죠. 로데브를 한번 아껴주겠다. 네. 어차피 광역기에 정리되는 거 아니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고 내주고. 로데브는 이제 상대가 알렉을 내면 방역. 어우. 타우리산이 살았습니다. 이러면 얼방 걸고 상대 본체 잡고 달리는 게 타우리산을 근데 맞추길 망령 바랬는데 지금 못 맞췄죠. 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사실 원래 얼방. 이 정도 타우리산이 살았으면은 방패를 걸어주고 그- 눈보라를 이 정도로 쏘잖아요. 타우리산이 살았으면은 그냥 쓸 마법사 거라면 이겨야 알을 되는데 먼저 깨고 해야죠. 마법사도 지지리도 딜 알을 카드가 안 나온다. 깬다면은 이제 이제 깨면 얼방하고 얼음- 눈보라가 둘 다 되진 못하고요. 그렇죠. 얼음 방패와 눈보라가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또 약간 그렇죠. 그럼 그래서 다시 때려주는 건데 그래서 타우리산으로 치고 눈보라와 얼음 방패를 걸겠다는 것처럼 지금은 자군야포에 얼방이 라그가 안 걸려 있는 본체를 상태죠. 거의 끝이 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좀 그렇죠. 진짜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얼방을 네 못 얼방 걸고 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이렇게 좀 본체에 라그나스가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맞습니다. 얼음 방패가 아니면. 어떻게든 타우리산으로 끝까지 이득하면은 수행 사제를 내요? 이거 근데 자연의 군대가 한 장이거든요. 예. 이거 그러니까 오, 수행 상남자인데? 사제다가 파멸의 형제자까지 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곤야포 있어도 그러니까 침묵을 종말에 빠지도록 그 파멸의 연자로 빠지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비밀 지금 얼보는 문제가 걸려 있나요? 스페이스 머리에 오자가 물음표가 두 안 보이네. 그게 심지어 조금 로데브까지 잡혀 있는 상황. 약간 애매할 수가 있겠네요. 고희 선수. 지금 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우리산이 걸려 있으면은 자군야포는 거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일단 망령은 못 내는 게 망령이 광역에 지금 딱 취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망령을 전개한다는 건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침묵을 침묵을 네. 본인의 지식 정령에 라그에 걸어서 써서 그러니까 이걸로 잡아주는 건 좀 확정적으로 한 것 같고 이러고 이거- 이걸 이거까지 두번 건다. 해서 네 본인 지식 정령과 괜찮네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러면 이렇게 나가. 정리를 해주면 알렉.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여기서 알렉이 나가도 굉장히 되면 고마울 딜을 수가 못 있어요. 넣으니까. 저 라그는 그 안토니가 움직이지 않기 나왔으면 때문에 의미가 있는 하수인이지 내는 것도 움직이는 지금 거인은 되게 여유 있게 눈보라까지 맞거든요. 나와줘서 안토니다스만 나와준다면 어떻게든 이제 버텨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음 방패를 걸어놓고 다음 턴에 안토니가 나오면 안토니 얼음의 오리를 하면은 영상에 숲에서 버퍼링이 다 좀 빠졌기 있죠. 때문에 자군야포가 아닌 이상은 안 죽어요. 아 그러니까 편집 안토니가 네 정리가 이거 안 편집해서 나오는 그렇다고 네.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토니다스 나오면은 이거 현지에서 버퍼링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이때 대회 진행 때 치유 로봇이 나가나요? 얼음 방패는 아껴주네요. 그러니까 얼음 방패는 무조건 이러면 안토니아 콤보. 지금 뭐 당장 자군야포를 끝낼 수 있는 각은 아니고 그리고 로데브가 나가겠죠. 그렇죠. 불기둥각 잡은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러면 방금도 야포를 쓴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부분 30 데미지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자군야포 눈보라와 얼음의 오리가 있을 때는 역시 얼음의 오리를 아끼고 눈보라부터 쓴다. 이건 뭐 당연한 30 데미지가 그냥 로데브를 들어올 수 있단 생각하기 말이죠. 때문에 그렇죠. 로데브를 그렇기 생각했을 때 때문에 가장 얼방 베스트 판단 그래서 정답만 플레이하는 아, 선수예요. 써줬을 정답만 플레이하는 때 선수. 지식으로 힐하면서 나이사로 제거. 이따가 그러면 아만보 어쩔 플레이 수 한번 없이 하긴 얼음 하는데 방패를 그거는 걸어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얼음 회오리를 한번 하던가요? 얼음 회오리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음 회오리 쓸 것 같은데
이런 버프 어떨까요? 드루이드 턴이 얼회로 세나리우스의 버프 네. 괜찮네요. 세나리우스 버프 진짜 좋네요. 망령까지 나가고 망령 세나리우스 버프. 예. 얼음의 요리. 얼음의 얼음의 요리 2장 다 나왔습니다. 부장 이거는 좀 이거는 지금 근데 딜카드 진짜 안 나온다. 어라 얼창 다 어디 갔냐? 어라 얼창 2장씩 남아있고 불장 남아있고 화염구 1장 남아있고 넘어갑니다. 지금 꽤 많이 남아있죠? 좋아 불기둥 가기야 이러고 있어요. 야프 2장. 여기서 한번 틀어주려면 말씀하신 대로 세나리우스 버프 버프를 걸어준다면 확실히 불기둥 각을 완전히 피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눈보라가 다 빠졌고 지금 오렌지 선수의 불기둥 나 아까 썼나요? 걸로 제가 아까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필드를 썼다고 다 합니다. 채워놨을 때 네. 스페이스 호자가 스페이스 호자 빠졌거든요. 물론 다 빠졌지만 네. 혹시 지식의 고대정령이 힐을 못할 수도 네 있어서 힐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망령으로 버프는 걸로 지금 드루는 아까 타우리산이 너무 많이 줄였기 아무도 때문에 올려도 보이지 않는 어떤 공포가 의미가 싸우고 있을 있거든요. 텐데 그리고 하수인 자리 전혀 공포스럽지 않죠. 여기서 그 안 치는 거 어땠나요? 얼음 보호막인 거 근데 여기서 또 못 걸고 그러니까 알렉이 나왔을 때 나이사 힐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알렉이 나가고 얼방이 걸린다. 그러면 그냥 체력 낮은 저 숲의 수호자 2개를 그냥 알렉이랑 교환을 해주고 네. 힐을 마법사가 딜카드는 좀 안 나오지만 지금 종말이 나왔거든요. 얼음 회오리 이거 별로 절대 공포스럽진 못 않아요 지금. 본인 핸드에 빙결기도 있고 잡기 위해서는 여기서 천벌이 나온 다음에 야포 천벌이거든요. 이거 이 필드 한 번에 밀리면 타격 크죠. 드루이드 예. 카메레 원자의 얼음의 요리 숲의 소호자 지금 2장 다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서 얼음 보호막, 얼음 방패 다 써줄 수 자군 있고. 야포로 지금 자군이 나오면 네 얼음 자군 방패 야포로 잡을 수 있어요. 얼방이냐 드로우냐인데 드로우에도 사실 상관은 없죠. 사용하게 되면 7 데미지거든요. 그렇죠. 자곤을 쓰면 지금 자곤 야포로 정리할 수 있어요. 4장 남았어요. 영능 자곤 야포 영능 그 이 자리로 써야죠. 이 자리로. 네, 야포 줄어든 네. 걸로 써야죠. 발드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사실 발드 그쵸 나올 거면 발드가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아 이거 다 걸어버려요 이거. 이거 안 나오면 네. 화작을 어디다 쳐야 되는 또 고민이긴 한데 발드, 안 나오면 발드 이거 정말 발톱에 드로이드 나오면 합니다 지금. 펄 먹기. 이러면 망했어요. 뭐가 나와도 안 되거든요. 두 번째 파메레 연자가 지금 저 화작 방향 보셨나요? 드루이드를 굉장히 화작 방향 왜 라그에 쳤는지 아시죠? 저 라그에 친 판단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딜카드는 화작을 어디다 쳐야 알렉 되는지 이후에 고민이 딜은 충분히 넣을 수가 있는데 저거를 저 라그나로스에 쳐두는 건 미리 불기둥각을 만들어두는 플레이. 지금 라그나로스가 제일 데미지가 세요. 그러니까 불기둥 하나로 잡을 수가 없는 하수인이 지금 3개가 깔려 있는데 세나리우스, 라그나로스, 로데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데미지가 세면서 다다음 턴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둘 수 있는 하수인이 라그나로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그나로스에 미리 화작을 쳐두고 다음 턴에 다시 한번 화작과 불기둥 파메르 현자가 실패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게끔 각 만들어 두는 거죠. 안 나오면 이거 이런 것도 정말 미리미리 발톱에 이렇게 드로이드 나오면 상대 합니다, 본체에 지금. 욕심내기보다는 각 만들어 두는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망했어요. 뭐가 나와도 안 되거든요. 두 번째 파메레 연자가 지금 근데 이거 못 잡아? 드루이드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죠. 종말이 못 잡은 이 다음에 이 무조건 빌드가? 안 거란 이 빌드가 말이죠. 썰리나? 아주 안정적으로 알렉이 나와줄 수 있고. 이거 나올 수가 있죠. 휘둘러치기도 있고 네 천벌 발드도 있고 천벌도 있고. 이거 정말 드루이드가 네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파메르한자 나온 것까지도 드루이드 입장에서 뭐 하나만 붙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아직 좀 모른다고 보여지는 게 예. 야포가 2장이 모였어요. 자곤 야포 야포를 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알렉스라드 그냥 나가면 상대방이 되고 아직 안토니다스가 안 잡혀서 딜 카드가 다 어라 나오지 않았다는 점. 얼창 얼창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3, 빨리 4, 자연으로 4, 나와서 지금 허염구 싸움에 6. 이제 나이사 내고 빨리 킬각 잡아야죠. 그리고 불작십. 불작이세요. 자군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자곤 야포 정자도 야포 아껴줬기 예. 때문에 여기서 7, 11, 17 데미지 아까 17, 염구도 27 타오리사나 딜카드가 27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드루이드가 그걸 버려도 생각하면 지겠네요. 그냥 여기서 나이런 사냥꾼야와 박사봄이 나가면서 네. 오. 3장 남았거든요. 승부는 지금 나지. 정자 어빌까지. 근데 저 정신 야.
그렇죠. 아 정말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네요. 적어도 네. 초필살기보다는 메턴 이게 무조건 맞는 것 같아 보이. 오. 안마보고사는 다른 경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안토니를 신비한진으로 하면 무조건 뽑을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의 탈진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러면은 이유는 박사붐하고 망령 편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악령도 안 나가고 그냥 메턴 영능 돌릴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아니, 영능보다는 이제 많이 나가주는 게 맞다고. 개체수 4개 이상 유지를 해줘야 I'm almost out of 그 cards. 야포야포를 통해서도 좀. 근데 이러면 안토니다스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30번째죠. 오. 이럴 수가 이거 이러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탈진 돼버리면 데미지까지 계산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얼음 방패가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주문을 못 써놔요. 왜냐면 네. 이거는 화염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장이 불작이 아니고 하나는 상대 본체에 넣어둘 수는 있어도 네. 지금 알레 얼음하사 안토니아? 얼음창 사용을 할 수 없는 주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얼음화살 엄창을 네. 쓰는 거는 아 이거는 그때 확실히 루마니아에서 지금 대회할 때 자군야포를 영상인데 계산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군야포를 썼을 때 제미스라고 지금 경기 중간 중간에 그 마법사는 세 턴. 비명도 지르고 드라큘라 분장도 다음 턴, 그 나오고 그러면 무조건 탈진 1데미지를 루마니아 네. 1데미지를 아, 저 받았을 친구들. 때 과연 살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근데 근데 재미는 거의 없었어요. 못 산다고 보거든요. 이러면은 드루이드가 잡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본체를 쳐더라도 얼음화살 얼창 그다음에 화염구로는 저 24. 얼음창 쓰나요? 얼음창까지 이거- 얼려두는. 오 잠깐만요. 이거 마법사 마지막 카드가 뭐였길래 그 소리는 마법사 카드가 안토니였나? 어떤 이분 중에 막 귀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아 불작을 안 쓰는 덱이구나. 근데 저 아 알아요. 예. 저는 그런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공포 게임 못 하시잖아요. 아예 안 하는 거죠. Out of cards. 소리가 좀 나서 그런 게 안 좋아서. 그렇군요. 안토니다스 이거 안토니 얼과 얼창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인데 무조건 본체에 써야죠. 본인이 키각을 낸다면.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죠. 체력 무조건 1을 얼음화살. 남기는 방법을 드루이드는 찾아야 돼요. 무조건 체력 1을 남기는 묘수를 찾아야죠. 폭탄을 아니면은 네. 탈진이니까 체력 1을 남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1 남긴. 아 이거 좀 웃겼다. 이용하면 집중 안 해.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체력 1을 남기는 방법을 3턴 점프해서. 는 네. 탈진이니까 무조건 했을 경우에 그렇죠. 체력 무조건 1을 얼음화살. 남기는 방법을 드루이드는 찾아야 돼요. 무조건 체력 1을 남기는 묘수를 찾아야죠. 폭탄을 아니면은 네. 탈진이니까 체력 1을 남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1 남긴. 방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죄송해요. 아까부터 계속. 집중 안 해. 네. 죄송합니다. 던 체력 귀여워. 1을 남기는 방법을 3턴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죄송해요. 일단은 체력 조금 1을 더 원활하게 사유가 해봐야죠. 체력 1을 남기는 이쪽으로 방법을 들어오는 무조건 거죠. 찾아야 돼요. 이러니까 던이 그걸 할 아니면은 필요가 없을 것 체력 같아요. 1을 남기는 왜냐면 방법을 지금 찾아야 이제 돼요. 25 데미지, 25 데미지니까 24. 실바로 안토니 갖고 와요. 정신 자극을 아니 근데 잠시만요. 써서 안 화염구로 계산 난 몰라요. 그래서 돼요? 24 몰라. 데미지 딱 돼요? 아 24 데미지 지금 할 수 있는 잠시만요. 방법. 12딜에 잠시만요. 25죠. 지금 24딜 딱 주면 탈진 데미지를 죽일 수 있는데 12 맞춤 되잖아요.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 아 이거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아! 잠깐만. 아 이래도 맞출 수 있나 봐. 돼요. 아, 이래도- 4짜리로 치고 그렇죠. 맞출 수 네. 있어요. 24 맞출 수 있어요. 맞출 네, 수 있어요. 4짜리로 치고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원래는 쳐가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쳐가면서 계산하는 게 네, 여기서 아팠으면 돼요. 여기서 아팠으면 돼요.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야포 써야죠. 잘 데미지가 써야 돼요. 지금 뭐예요? 1, 이거 3, 남기라고요. 4, 지금 시간 5, 없어요. 7 되게 아니, 지금 다양하게 쓰시면 안 들어있기 돼요. 지금 때문에 시간 없죠. 아닌데 이거 잠깐만. 몸으로 찍어 아닌데? 봐야지. 아니 야포 써도 안 돼요 이거. 아니 이거는 망령으로 먼저 치고 야포 써서 더하기 실패. 박사분과 실바스로 쳤으면 딱 체력 1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망령 4짜리 망령으로 한 대 치고 하스가 이렇게 부장 더하기 써서 게임입니다, 저 여러분. 박사분과 실바스로 두 대를 치면 근데 딱 호주 이 선수가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저 하우스컵 1회차 정년대회 우승자로 알고 있는데 역시 하스가 이렇게 더하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드루전인데 드루전은 얼방법사 설명이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전리품 뭐 첫 텐드는 드로우 카드 위주로 들고 가주시고요. 드로우 카드 위주로 들고 가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파멸의 예언자 요 타이밍 아까도 파멸의 예언자가 한번 캐리를 했죠. 요 카드는 숲의 수호자를
뺀 이후에 나가는 게 좋은데 숲의 수호자를 빼줄 수 있는 카드가 파멸의 예언자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요 카드를 좀 드루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숲수를 빼야 되는데 숲수를 뺄 만한 카드가 없어서 초반에 요걸로 페이크를 줄 수는 있어요. 요걸로 비밀을 걸어서 이 비밀이 약간 거울상이다. 거울상 느낌을 줘서 상대가 숲의 수호자를 던져주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약간 가능성이 낮은 얘기고 그래서 판멸의 예언자 그 자체보다는 빈결기 타이밍을 아껴야 된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드루이드가 무너지는 경우가 빈결기를 한 2번, 3번 정도 걸어주다 보면은 드루이드가 힘이 빠져요.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내가 빈결기를 쓸 때 우리는 얼음 회오리 3마나 코스를 쓰는데 드루이드는 그 턴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한 6, 7마나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마나 코스를 쓰면서 다른 액션, 드루, 신비한 지능 이런 걸 좀 써주면서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드루 카드 위주로 짚는데 드루저는 신비한 지능보다는 수행사제나 과학자 이런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같이 안 깔아주면 초반에 하수인 안 깔아주면 드루이드가 마음 놓고 본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본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이런 깔짝거리는 아주 그냥 귀요미들 이 귀요미들 이렇게 내서 상대를 좀 약간 억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딜 계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딜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알렉스트라자가 15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15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드루이드는 치유로봇을 안 쓰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직업별로 여기서 한번 싹 다 짚어보고 가죠. 치유로봇을 쓰는 직업과 안 쓰는 직업. 왜냐면 치유로봇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딜을 넣는 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치유로봇을 쓰는 직업 안 쓰는 직업. 쓰는 직업 뭐 있죠? 쓰는 직업 기사 치유로봇 쓰고 그리고 거흑 치유로봇 쓰고 그리고 또 가청자 찬스? 클래식 술사 그리고 도적 이렇게 사용해주고 사제는 잘 안 써요. 사제는 본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치유 로봇보다는 나루의 비수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지 굳이 치유 로봇까지 넣진 않고 요 정도 내 직업 정도? 그러면은 드루이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를 15로 만들었을 때 피를 피 15로 만들었을 때 최대로 힐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지고정 2개 5예요. 5. 근데 이 5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지고정 2개를 한 턴에 다 쓸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는 아니고 물론 쓰려면 쓸 수 있죠. 타우리산이 막 많이 줄였다든가 아니면 지고정 정자 지고정 정신자극 지고정. 근데 이런 것까지 배제하고 그래서 드루는 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직업인 게 힐을 한 턴에 많이 못 먹습니다. 힐을 한 턴에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딜 계산 우리가 좀 굉장히 편하게 하면 돼요. 알렉 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딜 딱 20딜만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드루저는 딜 충분합니다. 알렉 쏜 후에 20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딜 카드를 얼마나 남겨놔야 되냐 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나머지 5딜을 남겨두는 이유는 저도 20딜을 한 턴에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턴, 2턴 정도 그냥 2턴, 3턴 정도 걸쳐서 넣어야 되는데 상대가 영능까지 좀 몇 번, 한두 번 돌린다 그 생각을 하면은 딜 카드는 20딜 정도 있으면 나도 영능 쓰니까 그래가지고 20딜 정도만 좀 아껴두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채팅창에 아주 좋은 얘기 인베님이 드루가 작정하고 템포 빠르게 잡을 때 어떻게 막느냐인데 별 수 없죠.
뭐 얼리라는 말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죠. 그러면 얼릴 때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뭐 눈보라 먼저 얼음의 오리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리고 드루전에서 하수인으로 본체 공격하는 것 별로 좀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리품이나 과학자가 깔려 있을 때 상대 벌목기가 나왔잖아요. 상대 벌목기가 나왔을 때 그 벌목기를 뭐 무시하고 내가 상대 본체에 몇 딜을 좀 넣는다든가, 본체 딜은 알렉으로 하면 돼요. 15 이상은 알렉으로 딜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의 HP에 대해서 본체 공격 욕심내지 마시고 하수인을 최대한 정리하세요. 이거를 본체로 들어간 딜을 아껴서 무조건 하수인 본체 딜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체 가지 말고 다 하수인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템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신비한 지능을 내지 말고, 아까 신비한 지능보다는 수행사제나 뭐 이런 하수인들 들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같이 싸워줘야 되거든요. 얘들이 그 귀요미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초반에는 버틸 수가 있어요. 캐잔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상대가 캐잔 비술사를 쓴다, 그건 정말 별 수 없어요. 캐잔 비술사는 정말 나쁜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가 비밀을 뺏기는 게 싫어서 그 비밀을 다시 가져올린다. 그래서 그 비밀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나도 캐잔을 쓴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나도 캐잔을 쓰는 거는 지금 여기 들어갈 만한 카드도 부족한데 여기서도 딜 카드, 힐 카드 다 줄여가면서 드로우 카드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캐잔 비술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반 템포를 막을 때 있어서 드루이드전만큼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딜이 충분히 여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얼음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얼음 회오리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 필드가 드루이드가 필드가 막 세진 않아요. 그럼 뭐 상대 필드가 뭐 발드라고 치죠. 46 그 24는 뭐 숲의 수호자니까 24 말고 그러면 벌목기에서 나온 뭐 죽음의 메아리라고 치죠. 그러면은 뭐 3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이때 얼음 회오리 종말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음창 종말이도 되게 괜찮아요. 템포를 막아야 되는데 얼음 회오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얼려줄 수가 전체 빙결 카드이기 때문에 전체 빙결 카드는 최대한 아껴줘야 되고 오히려 딜 여유는 되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얼음창 정도도 써줘도 괜찮아요. 얼음창 뭐 화염구 이 정도는 써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딜 어차피 그 중에 10딜은 불작이에요. 우리가 10딜은 불작이니까 그럼 나머지 10딜만 맞추면 되는데 그 경기를 준비해 올 걸 그랬다. 옛날에 크라누시 선수가 드루이드전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HCC 올스타에서 판블라드 선수하고 했던 경기. 그 경기에서 판블라드 선수가 굉장히 템포 빠르게 달렸었는데 크라니시 선수가 그걸 막기 위해서 화염구, 얼음화살, 얼음창 다 썼어요. 다 쓰고 안토니다스로 화염구 만들어서 이겼거든요. 물론 판블라드 선수가 거기서 뿌리를 들었죠. 그래서 뿌들라드가는 별명을 또 거기서 얻게 됐는데, 네, 그건 물론 뿌리를 든 게 잘못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딜카드를 낭비해도 괜찮다. 드루전은 딜카드가 많이 필요 없다. 요거 포인트로 아시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왕법사는 설명이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딜카드를 써도 되는 직업, 안 써도 되는 직업, 써도 되는 상황, 안 써도 되는 상황. 영상 넘어가 주세요 그냥. 네, 요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양 선수의 마지막 5세트 육상 마법사 개미신 흑마법사입니다. 일단 산악거인 정말 좋고요. 최대한 좀 상대방의 키카드를 모으기 전에 네. 좀 주문도 빼주고 누적 데미지 좀 주고 이거만 딱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타우리산으로 막 얼음 화살과 얼음창 데미지 코스 다 줄여놓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막 얼음하다 룩삼 선수도 한국에서 얼방법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킬각
한 명이죠. 벗어나기 좀 쉬울 수 있거든요. 핸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용암거인 두 장은 또 안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오히려 용암거인은 그냥 들고만 있다가 결국 못 쓰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딱 마법사의 킬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 정도 HP에서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몰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용암거인요. 자, 그래도 황홀의 비룡을 좀 들고 시작하는 개미신 선수. 자, 그리고 룩삼 선수는 자, 고통의 수행. 동전은 아끼나요? 빨리 써주나요? 동전 같은 경우에는 이코스트가 연속으로 나갈 수 있으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뭐 동전 과학자, 그 다음 전리품 이런 식으로 패소난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동전을 좀 빨리 써주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룩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만화, 3만화 쭉쭉쭉쭉쭉 잡혀 있어서 자, 눈보라. 굳이 동전까지 쓰고 나갈 필요는 없었고 과연 룩삼 선수의 마법사는 마지막 5세트의 화려한 붓골놀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네. 네, 그리고 콤보 카드 자, 콤보 카드 그 직업에 따라 다르거든요. 상대가 뭐 위니 흑마법사다, 악마 그러니까 위니 아크기다. 그럴 때 불기둥을 써야겠다 싶으면은 동전을 아끼는 것도 괜찮은데 딜카드는 확실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카드와 더불어 빈결기도 2개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마법사가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흑마법사 입장에서는 좀 노대부 지금 여기서는 룩삼 선수가 파멸의 연자를 사실 뭐 던져도 괜찮은 상황인데 기습적으로 써주면서 생각을 잡는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은데 정말 좀 산악거인 하나 이후로 깜깜무소식이네요. 도발 부여도 어느 정도 필요가 없고요. 도발 부여도 쓸모없는 카드들이고 힐도 없고 이게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힐도 깜깜무소 여기 상황인데 드로우가 된다면 그냥 마법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멸의 연자 그냥 던지는 거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카드 계산을 해볼 때 산악거인이 4만화 코스트니까 산악거인을 내면서 올빼미나 검은 폭탄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상황이 딱 저렇게 거인이 아니라 모든 거인 흑마가 거인하고 비룡이 같이 있을 때 딜카드는 확실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좀 비룡을 먼저 내기 때문에 딱 그때 종말이 돼서 한 턴 막아주는 거 되게 괜찮아요. 아 요거 지금 개미진 선수가 한 거는 한 장 타라고 줍니다. 네. 핸드 파괴. 보겠다. 눈보라는 물이죠. 개미신. 아, 눈보라 탑니다. 자, 다음 턴에 추선에서 12의 데미지 일단 올려봅니다. 그리고 파멸의 연자. 이게 이 콤보가 사실 어느 정도 좀 유효타로 들어가야만 네. 좀 얼방법사가 좀 유리하게 갈 수가 있는데 침묵기가 있죠. 네. 올빼미를 쓸 거면 거인에 쓰는 게 더 좋겠죠. 거인에 써서 카메라 연재를 아예 잡아도 되거든요. 산악거인 파멸의 연자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가수력까지 도발을 올려놓는 개미신 선수. 자, 현재까지 상황은 흑마법사가 어느 정도 좀 그리는 대로 가는 것 네네.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요. 지금 빈결기가 한 장은 탔고 한 장은 빠졌는데 마법사가 필드 정리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법사가 패를 모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이게 뭐 불기 그랬었는데. 하죠 지금 네, 드로우 카드를 좀 많이 잡고 있어서 더 모아보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게 결론적으로 뭐 결과론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 딱 그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종마리를 냈었다면은 상대가 산악거인이 한 턴 늦게 나왔을 거고 아마 그 타이밍에 비룡을 버렸을 수도 있고 또는 올빼미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압박이 굉장히 안 들어온 상황에서 핸드도 안 터졌을 거고 마법사가 되게 좋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종마리를 한번 아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약간 좀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1만화 차이가 되게 커요. 1만화 차이가 산악거인 플러스 2만화를 할 수 있느냐, 산악거인 플러스 2만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맞아줘가면서 패를 어느 정도 좀 더 모아보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러기엔 많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자, 개미신 선수의 7턴째. 박사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자, 확실히 흑마법사가 유리한 가운데 마법사가 변수는 뭐냐? 흑마법사 HP 체력 많은
딜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불작 들어오고 뭐 동전을 아끼고서 어쨌든 9턴에 뭐 불덩장이를 쏜다고 쳐도 안토니 동전 얼음창으로 화염구를 만들 생각인가요? 일단 얼음 방패가 두 장이 모두 다 핸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최후의 보루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선수. 얼음창을 썼을 땐 딜카드가 빠져서 얼방 지금 비밀 걸면 얼보가 100% 걸리는데 자체가 3마나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쵸. 한 턴에 폭발적으로 뽑아내기 좀 어렵거든요. 그 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안토니 라스. 저 세 발의 화염구 중에 하나만 치우르시나 로데브에 막혀도 아 지금 해설 소리는 줄여놓고 제 목소리는 아마 크게 들릴 겁니다. 올라갑니다. 이건 있었던 경기를 다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없긴 없어요. 저 경기 해설 소리는 좀 줄여놨어요. 그럼 흑마법사 핸드가 이대로라면 이 슈팅 마법을 다 꽂을 수만 있다면 흑마 선수가 이기겠지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화염구 3장까지. 용암 거인이 얼어있는 상태 속에서 개미신 선수 8번째 턴입니다. 자, 필드에 있는 공격력의 합산은 14고요. 온 것 같네요. 역전에 재역전이 되는 것 같은 수로 인해서 안토니 다스는 역시 마법사가 보험용 겸해서 그냥 좀 약간 막 던져놓는 그런 카드로 손패 때문에 nep 불꽃놀이 준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룩삼 선수. 이거 자, 이제는 상대방 얼방 2개의 딜카드가 저 정도 누가 있다. 먼저 킬각을 낼 수 있느냐 20. 스피드 레이싱인데요. 8 데미지 이쪽도 지금 필드에 있는 아니죠. 선수의 맞죠? 데미지들이 28 데미지. 만만치 않거든요. 이번 턴에 얼방을 치유로봇 2개를 해도 좀 안건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33 필드 데미지니까 데미지가 지금 꽤 되는데 압도적인 힘을 맞아 이제부터 좀 슈팅을 폭탄의 압도적인 힘 걸어서 들어가겠죠. 그냥 폭탄과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방 가나요? 네. 오늘 이 그렇죠. 안전하게 가면 돼요. 아, 네, 그렇죠. 이 개미지 선수의 이 세트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굉장히 오늘 좀 긴 레이스 굳이 알렉을 기다릴 필요가 네.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 점 좀 따고 가야 최종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 개미신 선수 필드 데미지 합산 23입니다. 아 이번에 힐이 없어요. 아까 화염구 2장 만들어간 거 봤거든요. 네. 아, 확인해 보는데요. 이제 눈치챘어요. 그럼 치우로봇을 룩삼 잘생겼다. 자 그러면은 흑마법사전인데 흑마법사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초반 하수인들 들고 가주실 때 드로우 카드를 들고 가주는데 흑마법사전은 좀 약간 예외인 카드를 뭘 넣냐면은 파멸의 연자도 첫 핸드에 잡히면 들고 갑니다. 파멸의 연자가 첫 핸드에 잡히면은 들고 갑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거인 흑마전에서 4마나 코스트 비룡이랑 1대1로 교환을 해도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위니 흑마전을 생각할 때도 위니 흑마전에 파멸의 연자 어르메오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니 흑마인지 거인 흑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파멸의 연자는 잡히면은 들고 갑니다. 굳이 찾아보려고 노력할 때까지는 없는데 네 굳이 찾아보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오면 들고 가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인 흑마 상대 위니 흑마법사는 왜 설명 안 하냐면은 위니 흑마법사는 상대하기 편해요. 위니 흑마법사는 패가 분명히 스스로 마르죠. 패가 본인이 스스로 마르죠. 그러면은 본인이 생존을 계속 돌려요. 걔들은 거인 흑마법사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거인 흑마법사는 돌리다가 본인이 약간 어느 정도 HP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필드에 어차피 거인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거인들을 믿고 생존을 안 돌리고 HP 관리를 해요. 근데 위니 흑마법사들은 필드가 계속 쓸리기 때문에 뭔가를 내야 되니까 계속 돌려요. 그래서 위니 흑마법사한테는 좀 뭐랄까 어차피 자살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걔들한테는 그냥 화염구 얼음화살 뭐 대충 한 10딜 정도 진짜 10딜 정도의 딜카드만 있어도 죽일 수가 있고 지금 세승장에서 아주 좋은 얘기 해주시고 계신데 압도공허의 괴물 콤보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템포를 올릴 수 있는 카드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파멸의 연자를 들고 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니 흑마법사 상대할 때는 그리고 그걸 만들어 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걸 만들어 주시는 게 좋냐면은 한 턴에 필드를 정리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우리가 1마나 2마나 코스트에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상대가 만약에 0이 R이 나와 있어요.
영이 R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작을 어디다 칠 것인가, 영웅 능력을 내가 할 게 없을 때 어디다 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영웅 능력을 상대 본체에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거 아니면은 유령 들린 검이 1, 2짜리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에 한 대씩 쳐두세요. 그냥 이런 거에다가 영웅 능력을 한 대씩 쳐두시면은 나중에 뭐가 좋냐면, 나중에 마나 코스트가 좀 여유가 될 때 뭐 파멸의 예언자 얼음의 오리를 한다 그러면은 화작을 한 번 더 쳐서 터트려 버리고, 아예 중매를 터트려 버리고 파멸의 예언자 얼음의 오리, 아니면은 아예 중매를 터트려 버리고 중매를 깨둔 다음에 눈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죽음의 메아리에 있는 하수인들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두기 위해서 체력을 좀 깎아두는 그런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것만 조심하면 위닝 마법사는 되게 잘 잡는 편이에요. 위닝 마법사는 얼방법사가 거의 한 7대3, 8대2 정도? 왜냐면 그 영불도 안 쓰고 필드 데미지로 넣는 딜은 좀 약해요. 사실 기계술사나 기계법사에 비해서 굉장히 템포 느리고, 물론 뭐 굉장히 빠른 덱도 있습니다만은 그 빠른 덱을 얼리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닝만 넘어가고, 자 거흑전인데, 거흑전은 딱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멸의 예언자 별 쓸모 없습니다. 말씀드렸었죠. 파멸의 예언자 방금도 보셨겠지만 나가봤자 올빼미 맞고 영창 맞고 암불 맞고, 이거는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좀 빠르게 좀 비룡과 1대1로 내주시는 편이 좋고, 그러니까 비룡과 1대1을 낸다는 의미는 상대의 산악거인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드로우 카드 위주로 들고 가서 드로우를 많이 보는데, 슈팅을 넣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슈팅을 넣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거인능마들이 자락서스를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자락서스를 쓰는 덱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인능마법사에게 슈팅을 넣는 건 딱 15HP를 맞춰주면서,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후반전이 됐어요. 후반전이 됐는데 내가 슈팅 마법을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는데 상대한테 좀 뭐 많이 때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대 HP가 근데 거인응마가 막 생존 되게 안 하고 잘 버텨서 한 22 정도라고 해볼까요? 거인응마 법사가 22야. 그리고 내가 가진 건 실전편이죠. 지금 불작 하나, 염구 2개, 얼음화살 2개,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이걸 던지는 거죠. 이걸 던지는 게 맞아요. 바로 던져버려요. 이거 무조건 불작이죠. 그 코스트적으로도 불작이 맞고,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가 그러면 상대가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락서스로 변신을 해도 15니까 염구 얼음화살을 끝낼 수 있게. 그래서 항상 흑마법사의 최대 HP 회복은 15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상이나 이하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고, 15D를 내가 핸드에 확보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 턴에 확정으로 끝낼 수가 있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조심하면 슈팅할 때는 별로 문제점은 없고, 흑마법사전은 그렇고 알렉스라자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렉스라자 방금 룩삼 선수 경기도 보셨겠지만 알렉스라자 기다리지 마시고 꼬철더미 돌아왔으면은 뭐 그러면 슈팅 또 하면 되지. 딜카드 모아. 딜카드는 굉장히 충분하게 들어가요. 왜냐면은 거인흑마법사 자체가 생전을 안 돌릴 수가 없는 직업이고 생전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딜카드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거는 뭐 빈결기는 최대한 아낀다? 이 얘기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불기둥 이런 거는 그냥 써도 돼요. 막 써도 되는데, 이거는 막 써도 되고, 아니면은 불기둥을 연속으로 써서 거인을 제거하는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얼음의 오리는 진짜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킬각 나기 전까지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얼음의 오리는 굉장히 좀 많이
아껴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걸 아끼는 타이밍 어떻게 잡느냐? 이걸 아끼는 타이밍 어떻게 잡느냐? 상대가 넣을 수 있는 최대 딜을 계산을 해봐요. 거인 흑마법사가 넣을 수 있는 최대 딜을 생각을 해봐요. 거인 흑마법사가 넣을 수 있는 딜은 필드 딜 플러스 검폭, 검은 폭탄 2장 플러스 지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흑마법사가 넣을 수 있는 최대 딜은 9딜이에요. 9딜. 그러면은 그러니까 필드가 얼었다고 생각을 할 때 넣을 수 있는 9딜이기 때문에 내 얼방이 안 빠질 만하게 잘 계산해 가면서 얼려줄 수가 있겠죠. 얼방이 안 빠질 만하게 잘 계산을 해서 얼방이 빠지기 직전쯤에 상대를 얼려주도록 합시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필드 딜에서 올빼미로 침묵을 시켜서 그러니까 본인 하시는 침묵을 시켜서 내 본체로 딜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빼미 개수에 주의를 하시면서 딱 고딜까지 더해서 그러면은 산악거인의 침묵을 시켜서 때린다고 생각을 해도 17이 안 되고 검폭 2개에 지옥불길 8만화 되네요. 4만화 8만화 17 최대 딜은 17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타우리산으로 줄였으면은 이제 예상 안 되니까 그거는 본인 감으로 하셔야 되고요. 올빼미 개수만 카운팅 하시면 돼요. 올빼미 개수. 거국전은 결국 올빼미와 치우르복과 로데브의 싸움인데 얼방을 지켜가면서 슈팅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You asked for it.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선수의 랭크 게임 그때가 치우르봇이 좀 약간 유행하던 시절. 프로그램 좋다. 근데 나온 카드는 막 숫자가 사라져. A good old shaman. Should be easy peasy. In theory. Easy peasy in theory. Flame tongue's a nightmare, I guess. Yep. They're nice. 자, 지금 클래식 술사죠 상대는. 클래식 술사는 딜이 빨리 들어오는 편이 아니고 굉장히 느릿하고 느려. 클래식 술사는 느려. 느린데다가 드로우 수단도 적기 때문에 얼버이 원래 옛날부터 가지고 놀았죠. The pressure isn't a lot right now. The pressure is very little. You're too slow. But 느려. there's going to be, 딜이 느려. there are going to be growing problems 6만한데 1딜도 못 넣었어. soon enough. 얼부 발동되면은 1딜도 못 넣은 거랑 똑같죠 지금. 타우리산 완전 꿀이고. Him having to use the 6-5 would be quite good for me, I believe. Does that mean he doesn't actually have any? Oh, he just wanted to play Dr. Boom. Queen Alex would basically 이거 have, 안토니 동전 어려매어로 해도 되겠는데? but unfortunately, this time around, What to no do? Alex is here. What to do? I wonder if I go Archmage Antonidas, Frost Nova, coin something, and then I just start killing him from 30. Can I erase him from here? Maybe I go Blood Mage Thalmos. No, the goal's the Thalmos.
1/5 coin fireball. No, coin has to be saved for Archmage. So that would mean Archmage Thalnos coin Frostbolt, but that means the Ice Lances are bad. Well, I mean, it has to be Archmage coin Frost Nova. And then I have 4. And it would take 안토니 3 turns 동전 to 어뢰 use that. 다음 턴 눈보라 I think 화염구. that's my best chance. You require my assistance. 와 할아버지 옛날엔 경쾌했었는데 저렇게. It's actually not much you can do on this turn other than Hex. 아하 원래 저랬었는데 최근에는 힘이 많이 I've got 7, 들어서가지고 8, 9, 11, 12. 어허 I may get 어허 my, 이렇게 several 가시니까 turns. If 템포가 I 많이 play my 죽었어요. Blizzard, 예전 I 같지가 probably 않아. just 폼 fireball, 떨어졌어. fireball, and then I play. So that's 12, and then I do 4, 3, 1, 1, 12, 12, 15. 12 진짱으로 plus 15 plus 3. So that's exactly 30. 12, 7, 14, What 18. to do? Yeah. What to Alright, do? so this should work in theory. In fact, it's gonna be pretty hard for him to kill his own guy. Well, not impossible. And if that doesn't 야, work, I just 이러면은 Power Blast and I do the other thing, 탈로스 so 화염구 얼음화살 looks like a win. 내 도움이 필요한가는 자제 좀 해주세요. 자제해달라고 하면 뭐 더 해야지. 내 도움이 필요한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Like, this is 끝났네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빨리 끝났는데 술사의 약한 모습을 이렇게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클래식 술사가 약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치인데 그래서 클래식 술사 상대할 때는 좀 생각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생각할 만한 거는 그 주의해야 될 만한 거 불토는 무슨 일 있어도 끊는다. 불토 이건 뭐 그냥 다 아는 얘기죠. 불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끊는다. 불토에 화염구를 써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불토에 화염구를 쓰더라도 이걸 무조건 끊어줘야 되고 그리고 판멸의 연자를 너무 믿지 않는다. 판멸의 연자는 대충격 2장, 사술 2장 이런 식으로 붉은 은요는 뭐야? 불토를 끊으라니까 불금 화가 난다. 불금 근데 지금 불금 은요 치신 분들은 어차피 불금에 다 재방송 보시던 분들인데 어차피 뭐 집에서 방송 보실 건데 네, 화내지 마시고 자 그래서 불토는 무조건 끊는다 그거랑 그다음에 알렉 없이 슈팅을 들어가도 괜찮다. 알렉 없이 슈팅을 들어가도 괜찮다. 치유로봇 한 장 써요. 최대 힐이에요 이게. 치봇 한 장 쓰는데 내가 딜카드가 많이 모였으면은 알렉 없이 슈팅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얼방이 안 빠지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내가 얼방이 안 빠지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주술사는 최대 딜이 필드 딜 플러스 불토 플러스 블러드 또는 5월 아라키르 이렇게 있는데 불토는 중반쯤에 나와요. 보통 불토를 아껴두는 경우는 없고 왜냐면 얼방법사 상대로는 필드 그 템포를 올리기 위해서 불토가 중반쯤에 나오기 때문에 불토는 좀 빨리빨리 제거해주면 되고 얘는 제거해주면 되고 블러드는 피해 욕망 요거를 요즘에 쓰는 술사를 제가 본 적이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욕망 블러드 안 써. 없어. 이거 없고 그러면은 아라키르 돼지무기 뭐 이런 콤보 딱 요것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콤보도 막기 되게 쉬워요. 그냥
딱 딜 계산 적당히 해보고 아라키르 돼지무기 한 개면 얼마입니까? 12죠. 두 개면 얼마입니까? 18이죠.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급 별 2개 때 피욕 받는데요. 아, 좋은 경험 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거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필드딜은 쏘쏘해요. 필드딜은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주술사는 그리고 완전 특효약이 요거죠. 빈결기보다도 오히려 토템들이나 상대 불의 정령까지도 불기둥으로 한 번에 쓸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기둥이 첫 텐데 잡히면은 주술사전에서만큼은 들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다가 기계술사면 또 근데 피를 볼 수가 있어서 네, 클래식 술사가 확실하면 불기둥 들고 가는데 클래식 술사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잠깐 넣어두도록 합시다. 근데 클래식 술사가 확신이 든다면 이거 들고 가는 거 진짜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자, 그리고 드루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불기둥을 만드는 각, 아까 거흑전에 잠깐 빼먹었는데 거흑전은 영능을 본체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 술사전은 필드를 정리할 수 있게끔 각을 계속 잡아주세요. 근데 술사전에서는 그 각 잡기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게 힐토의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턴에 불기둥을 쓰려고 6, 5 불정령에다가 이 화작을 이렇게 한 대 탁 쳐놓고서 다음 턴에 불기둥을 쓰려고 했는데 상대가 힐토가 딱 나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촥 해서 촥 피가 이제 딱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항상 이게 힐링 토템이 힐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 각잡기를 딱 맞게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은 그 있죠. 완전 이득충 있죠. 완전 이득충. 그래서 뭐 얘가 6,5예요. 얘가 6,5인데 여기도 뭐 체력 5짜리가 이렇게 5가 있고 또 막 이렇게 4가 있고 근데 막 내가 여기다가 화작 한번 쳐놓고 여기다가 화작 한번 쳐놓고 그 다음 턴에 불기둥 써야지 요런 생각하다가 힐토에 확 가니까 좀 적당히 여기 화작 한번 쳤으면 불기둥 써요. 그냥 좀 답은 탈로스 불기둥이다. 아주 좋은 선택. 저분이 아까 채팅창에서 계속 얼방법사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광사로 부르고 싶다. 그래서 너무 이득충하지 마시고 적당히 불기둥으로 정리해주면서 그러니까 빌드들만 적당히 죽여놓으면은 어차피 주술사는 진짜 수비적인 직업이고 그리고 얼방법사전에 무쓸모한 카드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얼방법사전에 쓸만한 그러니까 무쓸모한 카드들 뭐 사술이라든가 대충이라든가 물론 파멸의 예언자에 쓸 수 있지만 그게 나를 죽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쉬워요. 해보면 알아요. 발로에도 이길 수 있고 근데 기계술사가 문제거든요. 기계술사가 문제인데 사실상 기계술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최근에 주술사는 다 기계술사밖에 없는데 근데 발로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실제로 발로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 방송할 때 발로에서 이기는 거 보여달라고 하길래 캠 켜놓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나중에 좀 경험담은 나중에 들어보시고 그래서 자 기계술사가 문제인데 이 기계술사 같은 경우에는 템포가 굉장히 많이 빨라요. 그래서 요즘에 주술사를 만나면 기계술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요게 중심이니까 얼음화살 반드시 들고 가줍시다. 얼음화살 반드시 들고 가주시고 판멸의 연자 반드시 들고 가주시고 그리고 얼음 회오리를 반드시 찾아서 얼의 종말이를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로우 카드를 들고 갈 필요 없나요? 들고 가다 죽어요 진짜. 기계술사전은 드로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막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루전은 드로우 카드를 들고 가는 와중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지만 기계술사전은 무조건 막는 방법.
이거랑 또 눈보라 불기둥은 그럼 들고 가나요? 눈보라 불기둥은 너무 느려요. 이거 들고 가면은 진짜 이것도 죽어요. 6턴 오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자, 얼음화살 파멸의 연자 얼음의 오리 요거 1순위 무조건 이거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잡고 갈 만한 카드가 그나마 이거 왜냐면은 과학자는 덱을 압축을 해주는 동시에 얼보 또는 얼방을 걸어서 생존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시 냉돌은 저는 덱에 넣지 않습니다. 이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1번 1픽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런 위주로 잡으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게 딱 5만화 6만화 정도까지만 피해 없이 반반 가면은 마법사가 되게 할만한데 그때 되면 이제 얼보 터지고 막 방어도 쌓이고 하면은 마법딜로는 넣기 힘들고 빈결기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만화를 넘어가면은 기계술사랑 거인행화랑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기계술사가 2코 때 잠깐만요. 기계술사가 2카 때 로봇을 던지면 어라로 끊고 가나요? 아니면 가동 중 생각해서 참나요? 기계서 로봇은 끊어야죠. 무조건 끊으시고 있으면 이걸 내요. 만약에 2만화의 상대가 기계소환 로봇을 냈다. 그냥 이거 내요. 얼음화살보다 차라리 이걸 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얼음화살은 벌목기에서도 괜찮고 절단기를 얼려서 버티는 애도 괜찮고 가동중을 잡는 애도 괜찮고 그래서 기계소환 로봇 같은 거는 그냥 이거 내서 이걸 내서 막아요. 이걸 초반에 이걸 내는 거 되게 좋아요. 기계술사전에서 한 턴을 못 내게 막는다는 게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결론은 드로우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첫 핸들을 뭘 잡고 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플레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있다니까 진짜로 손님 전사니까 손님 들고 가야지 이러면서 막 손님 딱 2장 소중하게 손에 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가 있는 거고 자 드로우 다시 한번 요렇게 4개를 들고 가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 가도록 합시다.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양 선수들의 마지막에 요거 굉장히 재밌는 경기예요. 마법사 코돌기는 도적을 선택합니다. 지금 고들기 법사에게도 템포 법사에게도 거든요. 얼음 방패 법사. 그렇죠. 네. 네. 얼방 법사라고 하죠. 완전 잘못 걸렸습니다. 하수인 꺼내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직 알렉스타즈 하나 나가고요. 수요일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고스 선수가 그 제왕 타우리산에 추가된 그 얼음 법사를 보여줌으로써 네. 이제 예전에는 안 됐던 그런 콤보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말리고스를 꺼내가지고 뭐 얼음 화살, 얼음창, 얼음 CCC 시즌 1부터 1패 그렇다면은 좀 문도적이 이기는 게 뭐 깜짝 벤클리프를 엄청 키워서 그렇죠. 이 얼방법사가 뭐 손도 못 대게 키운 이후에 그걸로다가 빠르게 게임을 끝내는 그런 구도의 양상이 약간 좀 아니고서야 약간 좀 굉장히 이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성 자체로는 지금 판블레더 선수가 우위에 있습니다만 이런 네. 상성은 항상 뒤집혀지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어제 경기처럼요. 고스 선수의 그렇죠, 얼방 그렇죠. 법사도 네. 가능합니다. 코돌기 선수도. SI7 요원을 글쎄요 저는 지금 낸 판단이 상대 덱의 컨셉을 모른다고 해도 별로 안 좋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템포법사였다 그럼 상대가 굉장히 여유있게 거울상을 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왕 타우리산 또 들어가 있고요. 일단 슈팅법사이기 때문에 마법사인데 되게 좋았는데 위협은 이거 없이 좀 약간 그렇긴 할 텐데 상대 덱의 컨셉을 모르니까 이제 얼보 보면 알겠죠. 와 이제 그렇죠. 눈치챘어요. 자, 얼음 방패 법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돌기 선수의 상황입니다. 자, 빠르게 좀 하수인을 올려놓기 위해서 보랏빛 여기서를 집어보는데요. 자, 요새 얼음 방패 법사가 상당히 좀 많이 상대적으로 사냥이 되었다는 증거가 그렇죠. 네, 원인이 요 타우리산. 네. 네, 요 타우리산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우리산 일단 코스트를 줄여주게 되면은
마법사가 한 턴에 쓸 수 없었던 콤보들을 한 턴에 쏟아낼 수 있게 네.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항상 카드들을 좀 많이 들고 후반을 이 영상은 지향하는 개인적으로 컨셉상 너무 제왕타를 재밌어서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는 좀 가져왔는데 상황. 이거 기름칠이 기름칠 여기서 해. 게 왼쪽 3분의 1이 마법사님 되게 좋았거든요. 오! 데미지 그대로 본진. 이거 기름칠이 잘 여기서 봐야 해. 돼. 왼쪽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왼쪽. 확률이. 오! 데미지 그대로 본진. 자, 요런 변수 그렇죠. 충분히 왼쪽으로 한번 네. 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마법사 입장에서 당장 보라빛 여기서를 처리해야 하는 이런 압박감이 시달리게 되고요. 딜카드가 벌써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도적이 로데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 로데브 타이밍만 잘 잡을 수 있다면 그렇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음 와서 한 장이 빠집니다. 눈불 하나 다음 턴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고들기 여기서 다시 한번 뾰족할 기름을 얻어봅니다. 6만화 코스트에 진짜 정상인이면 6만화 여기서 코스트에 로데브 되는데 눈보라 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로데브를 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상대가 얼음 화살을 쳐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그쵸. 말이죠. 자, 일단 마음까지 오, 기름 하나 더. 그 기름 막 달리는데 그냥 또 바르나요? 이거 진짜 뭐 이것도 3분의 오른쪽! 5분의 2. 와! 자, 이거 폭풍의 칼날까지 써주겠다는 생각인가요? 숨도 안 쉬고 막 이런 판단할 때 진짜 무섭습니다. 네. 코드 선수. 아, 로데브. 자, 아예 뭐 이번 턴에 기름칠 막 오른쪽 왼쪽 막 발라가지고 못 막 걸게 막아놓고 그쵸. 와, 이러면 다음 턴 로데브도 못 쓰게 됐습니다. 역시 노련합니다. 아, 눈물을 못 쓰게 됐죠. 네 아무것도 못 씁니다 지금. 와, 지금 핸드 안에 마법이 반이 넘는데. 그죠? 이게 뭐지? 뭐 얼굴도 들고 훌륭해요. 있고 눈보라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딜을 끝났어요. 진짜 얼려놨어. 있으면은 네. 이걸 왜 보여줬냐면 끝났는데 아까 요 부분에서 파도적이었다면 문도적이 손도 못 대게 약간 좀 굉장히 이거 그렇거든요. SI7요. 왜냐면 만약에 태풍업사였다 그럼 상대가 굉장히 여유있게 거울상을 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왕 타우리스탄 또 아니다. 되죠. 네. 기름칠이 여기서 해.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영상은 왜 보여주냐면